안녕하세요. 아파트 읽어주는 여자 엘리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리모델링에 대해서 오늘은 또 간단하게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래된 그 구축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 있잖아요. 하나는 재건축이고 또 하나는 리모델링이죠. 물론 새로 싹 다 부시고 새로 짓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러나 일단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고 지금은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요 억제 정책을 피고 있는 이 상황에 재건축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포기하고 리모델링으로 우회해서 새 아파트를 갖고자 으쌰으쌰 하는 단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서울 수도권에. 그래서 오늘은 리모델링이 도대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단 네이버의 지식백과사전에 리모델링을 딱 치니까 어떤 문구가 나오냐면,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한 행위를 말한다. 리모델링 제도는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2001년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해당 법에서는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 및 개축 등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에 건폐율, 높이 제한 등의 건축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림 보는 것처럼 15년 이상 오래된 노후 건축물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연 면적이 증가하고요. 부대 복리시설도 확보할 수 있고 특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5년만 지나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은 리모델링 시 이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완화를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리모델링은 뭐냐면 재건축은 완전히 부시고 새로 짓는 거고, 리모델링은 그냥 이 뼈대만 그대로 남겨둔 채 건물을 전부 모든 걸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40% 이내에서, 그 다음 전용 면적 85 이상의 경우에는 30% 이내에서 중축이 가능하고, 세대수는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중축한단 말이죠. 그리고 14층 이하는 2개 층을 수직 증축할 수 있고, 15층 이상의 아파트는 3개 층을 수직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리모델링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수직 중축형 리모델링과 수평 중축형 리모델링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14층 이하는 2개 층, 15층 이상은 3개 층을 수직으로 올릴 수 있는데, 이 수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이라는 거를 받아야 되는데, 이 안전진단이 A, B, C, D 4등급이 있는데, 수직 중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안전진단을 적어도 A, B 등급은 받아야 수직 중축이 가능하고요. 수평 중축은 안전진단 C등급만 받아도 가능한 게 수평 중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직 중축을 하다 보면 위로 뭐 이 2개 층, 3개 층을 늘릴 수 있으니까 세대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서 어쨌든 일반 분양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안전진단 AB 등급을 받기가 쉽지 않으니 이 수직 중축은 훨씬 더 이제 좀 까다롭고 또 사업 진행이 좀 빠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수평 중축은 그냥 이 기존에 있는 구조에서 양옆에 앞뒤로 붙여서 늘려가는 그런 이제 방식인데다가, 예를 들어 좀 별동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유휴 공간이라고 하죠. 뭐 놀이터를 좀 크게 넓게 만들어 놨다든지, 뭐 노인정이 있다든지, 아니면 관리사무소가 있다든지, 아니면 아주 작은 뭐 단지 내 뭐 이렇게 공원이 좀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휴 공간이 많아서 굳이 수직으로 올리지 않아도 수평으로 별동을 하나 만들어서 이 가능한 단지가 있다.
그러면 리모델링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되고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면 또 수익률이 되게 좋아지니까 이런 단지들은 정말 추진이 빠르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 단지를 고를 때는 이 아파트가 수평 중축으로 지금 사업 진행에 가는 건지 수직 중축으로 사업 진행에 가는 건지에 대한 그 사업의 진행 속도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체크를 하시는데 일단은 수직 중축보다는 수평 중축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사업 진행이 빠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그 아파트 단지의 평형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 게 너무나 다양한 평형 구성이 있는 것보다는 평형 구성이 너무 많으면 구조를 빼고 막 서로 이해관계가 발생하고 해서 굉장히 사업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평형이 통일성이 좀 있는 그런 단지들, 거기다 플러스 뭐 좀 중대형이 섞여 있다. 그러면 더없이 좋겠죠. 그러면 훨씬 더 일반 분양 수익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단지를 좀 고르시는 게 더 좋고요. 우리가 재건축을 하면 아예 부수고 새로 짓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등기는 전부 다 소멸돼요. 동호수, 내가 갖고 있던 아파트 동호수가 전부 다 소멸되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조합원 분양을 다시 해서 새로운 동호수를 배정받잖아요. 그런데 이 리모델링은 그렇지 않은 게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등기된 그 집이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내 집은 바뀌지 않아요. 내가 뭐 101동 뭐 1101호였다. 그럼 리모델링을 한다 해도 나는 그대로 그 집의 위치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수평 중축을 한다면 이왕이면 로얄동 로얄층으로 가정하는 게 나중에 시세 형성에도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보겠죠. 근데 뭐 수직 중축이라고 한다면 뭐 좀 저평가된 뭐 1층이라든지 탑층이라든지 어차피 걔네들도 물론 층이나 이런 게 바뀌진 않지만 이제 새 아파트가 됐을 때 뭐 1층이나 탑층이 훨씬 더 가치가 더 좋아지니까 지금보다 가치가 훨씬 좋아지니까 그게 지금 좀 더 저평가돼 있다 싸다 그러면 투자금이 적게 든다 그럼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데 어쨌든 수직보다는 수평이 훨씬 더 좋다. 그리고 또 우리가 리모델링 단지를 고를 때 또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구조를 좀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때 양 옆에 앞뒤로 좀 붙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 1, 2, 3, 4 라인이 4개가 있다. 4개면 당연히 1호 라인과 4호 라인은 끝집이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가 끝집은 되게 싫어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리모델링이 될 단지들은 끝집은 양옆으로 더 붙이면서 더 구조가 더 잘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뭐 2베이가 3베이 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끝집이 좀 더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운데는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반씩 쪼개서 반씩 나눠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구조가 또 2베이에서 3베이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거 복도식 아파트들은 그 복도를 내 공간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넓은 면적, 또 베란다가 넓은 아파트 있잖아요. 옛날에 광폭 베란다 있는 그런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들은 훨씬 더 면적이 더 잘 나오니까 베란다가 넓다든지 뭐 아니면 복도가 좀 더 넓다든지 아니면 계단이 좀 많이 넓게 돼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그 단지별로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지하주차장에 있는 단지가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서울도 그 리모델링 시범 단지를 선정을 해서 가고 있거든요. 뭐 지금 시범 단지로 선정된다가 남산타운, 그다음에 신도림 우성 1, 2, 3차, 문정시형, 문정건영, 길동 우성 2차 얘가 이제 시범 단지로 돼 있고 분당도 이제 시범 단지로 선정돼서 뭐 느티나무라든지 뭐 한솔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활발하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성공 아파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뭐 개포우성 9차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이제 19년 3월에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뭐 분당이라든지 뭐 용인수지라든지 리모델링 바람이 막 불어서 막 이제 사업이 막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 아파트들이 뭔가 정말 조합 설립인가 나오고 이제 관리 처분 나오고 이주 철거하면서 착공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가격 시세 상승이 막 오르고 그런 것들 성공 사례로 보인다면 그런 뜨거운 열풍들이 이제 뭐 서울 수도권에 전해져서 앞으로는 우리가 재건축이 점점 힘들어지는 이 상황에 리모델링도 관심을 가고 공부를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직한
좀 초기 단계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가 어딘가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아까 얘기한 뭐 5개 시범단지로 선정된 서울의 리모델링 업체들은 뭐 너무너무 이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근접할 수 없고요. 그리고 용인수지의 뭐 초입마을도 역시 지금 가격이 막 올랐기 때문에 조합설립 인가된 이후로 좀 가격이 막 올랐기 때문에 거기도 힘들고, 그럼 어디가 좋을까 찾는 과정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이 KB부동산에 들어가서 주간 동향을 제가 다운받아서 어디가 이렇게 핫한가, 현재 핫한 이런 지역들을 제가 찾아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결별 딱 다운받아 보니 상록구, 의왕, 군포, 하남, 안성, 장안, 수원, 장안, 오산, 인천, 단원, 부천, 성남, 중원구가 금주 상승률 탑 10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데 쭉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군포가 특기율이 왜 0.29, 군포가 왜 탑 10 중에 3위에 있지? 그래서 군포 디테일하게 봐야겠죠. 왜 이렇게 군포가 그 KB 주간 동향에 3위씩이나 있나? 매매 진감까지 가서 봤어요. 매매 진감 딱 가서 보면 이제 이 시결표에서 빨간색, 이 빨간색은 굉장히 핫하다는 거죠. 역시나 군포 빨간색으로 되게 핫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 보면 군포는 지금 비조정 지역이죠. 비조정 지역이라 풍선 효과도 있고, 일단 군포가 공급 물량도 부족한 상황에, 그렇다고 뭐 다 구축인데 왜 이리 새 아파트가 있는데도 아닌데 왜 이리 군포가 핫하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 군포에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 단지들이 있더라 얘기죠. 그래서 지금 율곡주공 3단지, 그 다음에 세종주공 6단지, 우룩주공 7단지가 리모델링 호재가 있더라는 거죠. 이 3본역을 중심으로 앞에 3번 로데오 상권이 있고요. 거기 앞에 뭐 이마트, 뉴카아울렛, 이제 뭐 원광대 병원 해서 대형 상권이 발달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세권에 끼고 있는 율곡주공 3단지라든지 세종주공 6단지, 우룩주공 7단지는 역세권에 초중고를 끼고 있고 입지가 되게 좋은 그런 아파트인데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한 단지라고 이제 자기들이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 젊은 이제 막 으쌰으쌰 하는 추진이 하는 그 젊은 친구들이 지금 사업 진행을 굉장히 빨리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작년에 율곡주공 3단지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에 추진위가 이제 형성이 설립이 됐는데 자기들끼리 벌써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동의율도 걷고 막 플랜카드도 갖다 붙이고 막 이러고 있고, 세종주공 6단지는 앞에 상권을 끼고 있으니까 또 우리가 새 아파트가 되면 우리가 또 최고로 갈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룩주공 7단지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고, 율곡주공 3단지는 초중고를 다 끼고 있고 완전 역세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율곡주공 3단지도 야 우리가 이제 뭐 새 아파트가 생기면 저 금정역에 레미안 3번 레미안 하이어스가 10억을 넘었으니 우리도 새 아파트가 되면 뭐 10억을 넘길 거야, 이런 기준으로 가지고 지금 으쌰으쌰해서 하고 있어요. 율곡주공 3단지 94년식 2042세대, 얘는 이제 20평대 아파트로 이제 돼 있고요. 세종주공 6단지 94년 1827세대, 얘는 25평과 30평대로 구성이 돼 있고요. 우룩주공 7단지는 이제 94년식 1312세대, 얘도 25평과 30평대로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3개가 지금 뭐 한 4억대, 지금 25평이 한 4억대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율곡주공이 좀 그나마 싼 것 같아요. 가격이 여기로 봐서는 얘는 24평이 아니라 2평, 3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4평을 보면 뭐 3억 2천에서 3억 8천까지 나와 있네요. 율곡주공 3단지가 가격이 좀 싼 편이고, 그 다음에 원래 세종주공 6단지가 구축이었을 때 가장 인기가 많았죠. 보시는 것처럼 상권을 끼고 있으니까 가장 인기가 많았고, 아파트 실거래가 화면에 가서 이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볼까요? 자, 24평 A를 보겠습니다. 24평 A를 보니 3억에서 3억 8천 올랐네요. 네, 3억 정도 하다가 3억 8천.
그쵸? 3억 8천 올랐고요. 세종주공 6단지를 보니 얘는 3억에서 지금 4억도 찍었어. 1억 정도 올랐네요. 율곡주공 3단지 24평, 얘는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네요. 그러네. 얘는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네요. 24평 2억 한 8, 9천에서 3억 한 4, 5천. 그죠? 26평을 볼까요? 그러면 26평을 봐도 26평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네요. 이 율곡주공 3단지가 굉장히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가격은 오히려 율곡주공 3단지가 많이 오르지 않았네요. 자, 이거는 제가 참고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뭐 재건축도 힘들고 재개발도 힘든데 지금 리모델링까지 공부해야 되니까 다들 머리 아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트렌드는 신축이라든지 또 신축이 될 놈들이 이제 지금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현 시점에 맞는 투자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이 적어도 뭔지, 그리고 어떤 이슈로 어떤 지역의 어떤 아파트가 이슈가 되고 있는지 이 정도는 좀 이렇게 찾아서 인터넷 찾아보면 되게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KB 부동산을 보다 보니 군포시가 너무 많이 올라서 왜 이렇게 군포시가 많이 올랐지? 찾아보다 보니 저도 찾아봤어요. 군포시 왜 이렇게 올랐지? 군포에 지금 호재가 뭐지? 딱 떴더니 뭐 리모델링 이런 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 리모델링 단지 이렇게 나왔구나. 그래서 가격을 보니 생각보다 얘가 좀 덜 올랐네? 그럼 좀 관심을 가져볼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나하나 하고 부동산 가서도 물어보고 이게 돈이 될 놈인지 돈이 안 될 놈인지 어떤 걸 사는 게 좋은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면 나중에는 이제 뭐 투자도 한번 해보면 좋고요. 뭐 적은 돈을 들여 너무 큰 돈 안 들어가고 좀 적은 돈을 들어서 투자도 해본다면 경험도 살 수 있고 하니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투자를 다양화하시는 그런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